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음주운전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제일 안 좋은 사례로는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른 경우 그 죄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많이 질의하십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간단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 핵심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자 하는데요.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여부는 음주운전을 동승자가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무죄 사례를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같은 술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동승자가 발견을 했고 동승자가 차량을 탑승했을 때 운전자가 특별히 술을 마셨다거나 하는 냄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자의 권유로 차량에 탑승했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선고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게 된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동승자가 술을 마시는 과정에 너무 과음을 하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고 운전자가 동승자를 차량에 태워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던 경우인데요. 운전자와 동승자가 술을 마신 정도와 술집 CCTV에서 동승자가 이미 정신을 잃고 운전자한테 업혀간다는 모습 등을 찍힌 CCTV가 있었고 또 차량에서 운전하는 도중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혀 대화가 없었다. 그래서 동승자가 아무런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가 전날 밤에 술을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카풀을 하던 동승자가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하는 차량을 탔다가 걸린 경우였습니다. 동승자는 운전자가 전날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서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운전자가 맥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음주한 시간이랑 운전을 한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일정대로 카풀을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운전자가 마지막 술을 마셨을 때 맥주 3병에 소주 2병을 마셨던 사안이었고 아침에는 술 냄새가 전혀 나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승자는 운전자가 술 냄새 같은 것이 안 났기 때문에 동승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승자가 수사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가져야 되냐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승자와 운전자가 같이 술자리를 가졌는지, 두 번째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술을 같이 마셨을 경우에 얼마큼 술을 마셨는지, 마지막으로 동승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운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 등 운전자와 동승자, 다른 사람의 진술들이 일치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